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언론에 올라온 코리아 마냐, 서울에서 만든 대중문화가 세계를 놀라게 한 방법이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언론에서 지금까지 한류 분석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분석을 내놨는데 기사를 보시면 왜 그런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오징어 게임부터 방탄소년단까지 메이드 인 서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뒤를 잇는 소프트 파워를 만드는 한국의 비법을 우리는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한국은 새로운 할리우드, K-드라마, K-시네마, K-만화, K-푸드. 한국은 세계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물량을 공급해 K-네이션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필수적이고 상징적인 존재가 된 한국문화산업의 제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과 수십 년간의 일본 통치로 산산이 부서진 나라가 어떻게 대중문화의 세계를 재편할 수 있었을까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문화상품은 이웃나라 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대규모로 수출되었습니다. 한류 현상이 절대 약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종종 하룻밤 사이에 자연 발생했다고 느끼는 한국 대중문화라 말하지만 디디에 보그의 데일리툰 웹툰 플랫폼 설립자인 열정적인 한국 기업가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긴 과정의 결과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1950년대 40년이 넘는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은 무주공산 상태였습니다. 일본의 문화적 집단학살로 지친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엄청난 욕구에 시달렸습니다. 무언가를 재건하려는 열망과 더 무형의 감정인 한이 교차합니다. 번역하기 어려운 이 용어는 일본군 점령과 관련된 집단적 고통과 분노의 감각을 요약합니다. 한류의 확산을 분석하는 연구원들에게 한국인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열망은 부분적으로 이 민족적 특성 한에 기인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더 이상 외세의 멍에 아래 있지 않도록 할까? 1997년 한국 대통령은 거의 질식할 뻔했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은 업계의 주력 중 하나인 현대회사만큼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정부는 국가의 운영을 결정짓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문화산업의 발전에 집중합니다. 디디에 보그는 이를 위해 그 당시 한국인들은 성공의 모델을 찾는 것들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로부터 그들의 정복의 차원을 넘어 소프트파워의 역학,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능력을 배우고 차용했습니다. 프랑스인에게는 문화와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정치적 의지만 있지만 한국 문화는 뿌리부터 이상한 혼합물입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한 드라마의 간헐적인 형태를 포함하여 정치적 행동까지 혼합합니다. 이미 2000년대에 한국 정부는 서울에서 생산된 제품, 특히 K-드라마에 대한 욕구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은 외란 책의 저자 및 기자 오필레 수르쿠프는 한국은 대부분 단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가 창작자의 추진력에 의존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류는 수출의 물결에 따라 수치적으로 한류 1.0, 2.0, 3.0 개념화되어 수치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것은 K-드라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 소비자들과 긍정적인 메시지가 쏟아진 콘텐츠가 한류의 늪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소비했던 미국 시리즈보다 발리우드에 더 가까운 이 90년대 후반의 드라마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진부한 클리셰와 커플 로맨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적 감상은 유럽에서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과 힌두교, 불교 또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모든 검열의 필터를 통과하도록 완벽하게 보정되었습니다라고 디디에 보그는 보고했습니다. 이 무해한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K-드라마는 폭력적이거나 지나치게 성적인 미국 프로그램과 근본적으로 대조되며 존재하지 않았던 부드럽고 안전한 드라마 세계로 시청자를 안내했습니다. 2007년 대장금은 54부작으로 이란에서 방송되었을 때 90%의 관객을 모았고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에서 열광했던 이 시리즈는 왕궁에서 요리사 견습생이 된 젊은 노동계급 소녀의 모험을 연대기로 하며 한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14년 별에서 온 그대는 K-드라마의 첫 번째 물결의 유산에 이어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25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축적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삼각관계 이야기를 들려주는 로맨스 시리즈 겨울연가의사와 같이 젊고 부유하며 백마탄 왕자님 스타일을 특징으로 합니다. 수년에 걸쳐 K드라마는 다양화되어 더 많은 청중을 끌어들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케이블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를 부분적으로 설명하여 지금까지 공영 채널에서 금지되었던 광고 삽입을 허용합니다. 이 수익붐은 드라마판을 재편성하고 제작자는 스릴러, 경찰, 어드벤처 등 다른 장르에 손을 뻗게 했습니다. 2016년에 지정학은 K드라마 전개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땅에 배치되었습니다. K드라마의 주요 소비국인 중국은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국가는 산업의 주요 고객을 잃고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한국의 창의적 잠재력을 포착했습니다. 2015년부터 이 플랫폼은 3G 또는 영화와 같은 프로그램을 호스팅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지원 아래 한국 스튜디오는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펠리 스루쿠프는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미친 성공은 유럽과 미국에서 좋아하는 유형의 프로그램을 가장 널리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다른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분명히 오징어 게임의 폭력적인 냉소주의는 1세대 K드라마에 매우 세련된 미학과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콘텐츠를 많이 제작합니다라고 파리 3대학에서 예술사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진아 씨가 강조합니다. 오징어 게임 또는 DP 시리즈,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한 군인의 이야기를 말하는 웹툰 스토리가 주는 영감은 불균형 사회의 긴장감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남성의 의무인 병역은 한국에서 1년 반 동안 지속되며 1년의 자살을 유발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받는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프트파워의 맥락에서 K드라마는 주도적 리더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K드라마든 K팝이든 수직적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며 파리의 K-팝 애호가 전용 장소인 킥카페의 설립자 사바나 트리옹은 말합니다. 지금은 드라마에 이어 K-팝이 본격적으로 수출할 차례입니다. DDA 보고는 한국인은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콘텐츠를 또 다른 콘텐츠로 이동시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2010년 프랑스 K-팝 팬들은 콘서트를 홍보하기 위해 파리 거리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서울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국내 무대를 개척하고 있는 제작사 YG가 유럽과 북미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이 유기적 충동을 다시 이용하여 한류 확산을 지원합니다. 디디에 보고에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노래를 부를 때 현대 한국, 인본주의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지닌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한국 제품의 성공 비결은 성공의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업계의 높은 기준에 있습니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중지합니다라고 디디에 보그는 말합니다. 프랑스인이 보정과 영속의 논리의 일부인 곳에서 한국인은 시장에 자신들을 내놓고 역동적인 테스트와 학습을 합니다. 프랑스의 CNC에 해당하는 한국콘텐츠문화진흥원이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창의적인 콘텐츠라는 용어를 선호한다는 것이 이것을 매우 잘 말해줍니다. 우리 프랑스인은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우리의 유산에 의존하는 곳에서만 작동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오필레 스루쿠프의 공적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은 다른 곳에서 영감을 얻고 영감을 혼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또 다른 열쇠는 공정의 산업화입니다. 디디에 보그는 그들은 마이클 잭슨과 같은 뛰어난 아티스트들을 1000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벽의 체인을 형성하는 아이돌은 팝보컬, 댄스 레슨, 노래 및 언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BTS, 블랙핑크 또는 NCT와 같은 그룹의 국제적 성공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이 레시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가가 기술에 대한 뚜렷한 취향을 배양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김진아 씨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보다 3배 빠르며 5G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술은 항상 대중문화의 제품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로 방탄소년단의 프로덕션 하우스의 모의사인 하이브가 설계한 매우 인기 있는 위버스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여러 기능을 집약합니다. 아이돌의 소식을 팔로우하고 독점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다른 팬과 교환하고 물론 모든 파생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상상을 자극합니다. 그렇다면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코리안 드림이 있을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아마도 아메리칸 드림을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후 유럽 가정의 아메리칸 드림은 모던함의 편안함을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칠레의 중산층은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면 이 새로운 엘도라도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가는 꿈을 꿉니다. 오필리 스루쿠프는 이것의 힘으로 세계 슈퍼스타 자리에 오른 것은 전 K-팝의 약자였던 방탄소년단의 정신입니다 라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코리안 드림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문화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디디에 보고는 설명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나의 정체성을 말살할 수 있고 성별이나 민족의 모든 구별을 초월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재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교를 발견하기 직전입니다 라고 기업가가 웃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의 환상, 결국 코리아 마니아일 수도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프랑스가 작정하고 한류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듯 비교적 다른 기사를 인용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따라가는 한류 분석 같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이 보편화되는 그날까지 한류의 약진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